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새누리당 대구 수성갑 당협위원장에 내정돼 내년 총선 새정치민주연합 김부겸 전 의원과 맞대결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포항 북쪽 7번 국도에 공익성이 약한 개인 사업장까지 신호등을 마구 달아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대구 MBC 연중기획 대구 맛에 빠지다. 오늘은 토종 브랜드가 특히 강한 대구의 외식 프랜차이즈를 소개합니다. 의성군의회가 3년째 청소년 의정교실을 열어 지역 고교생들이 직접 후보가 돼 지방선거 과정과 모의의회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7일 금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일부 지역의 낮 기온이 39도를 넘는 등 우리 지역은 어제 전국에서 가장 더웠는데요. 오늘도 폭염의 기세는 계속되겠습니다. 대구와 안동을 비롯한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5도를 웃돌겠습니다. 하지만 내일 입추가 지나면 기온이 조금씩 떨어지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도 더위 소식부터 전해드려야겠습니다. 어제 안동의 경우 낮 최고 기온이 39.3도까지 올랐고 대구의 경우 38.3도를 기록하면서 1996년 후 19년 만에 낮 최고 기온을 다시 기록했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올해 최고 기온을 보이면서 더위가 절정을 보였는데요. 오늘도 울진과 울릉도를 제외한 대구 경북 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역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안동의 경우 낮 최고 기온 35도 예상되고요. 대구는 어제보다 2도가량 내려간 36도 예상됩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더운 요즘 밖에서 일하는 분들은 물을 더 많이 마시고 또 자주 휴식을 취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절기 입추인 내일은 낮 기온이 34도까지 오르겠고요. 모레부터는 조금씩이나마 기온이 내림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말 맞아 야외 활동 계획하신다면 자외선 차단과 또 음식물 보관에 각별히 유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새누리당 대구 수성갑 당협위원장에 내정됐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이 날 예정인데 내년 총선 새정치민주연합 김부겸 전 의원과의 맞대결이 성사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누리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비공개로 회의를 열고 대구 수성갑 당협위원장에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를 내정했습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강은희, 김문수, 정순천 3명의 후보를 심사한 결과 김 전 지사가 우위를 점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조항특위에서는 김문수 지사가 최고 높은 조수를 받았다. 그리고 조정현장 확정은 원년 최고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확정될 예정이다. 통상 최고위원회의는 특위 결정을 추인하는 형식적인 절차인 만큼 김 전 지사가 수성갑 당협위원장이 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새누리당 측은 밝혔습니다. 정치범이나 도덕적 문제가 있다 이런 거는 차원에서 공개시키지만 김문수 지사를 공개시킬 그런 분위기는 아니겠죠. 당협위원장이 사실상 내년 총선 후보이기 때문에 김 전 지사와 새정치민주연합 김부겸 전 의원과의 빅매치가 성사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명 모두 여야 대권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만큼 맞대결이 이루어진다면 수성갑 지역이 내년 총선 최대 격전지로 전국적인 관심을 끌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강은희 국회의원과 정순천 대구시 의원은 조강특위의 결과를 수용하지만 당협위원장과 별도로 내년 총선에서 공천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37이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은 7,300여 건으로 지난해보다 8.8% 줄었습니다. 이 가운데 직접 중재를 통해 피해를 구제한 경우는 전체 21.3%로 전국 평균 구제율 10.3%보다 11%포인트 높았습니다. 분목별로 보면 의류와 섬유 관련이 전체 13.6%로 가장 많았고 단말기 통신법의 영향으로 정보통신기기 관련은 지난해보다 줄었지만 가짜 백수호 사건 영향으로 백수호 관련 문의가 많이 늘었다고 대구시는 밝혔습니다. 대구도시철도공사가 도시철도 1, 2호선의 애칭을 공모합니다. 공모 기간은 다음 달 20일까지고 새로 만들어지는 애칭은 도시철도의 우수성과 친환경성의 특성을 함축적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대구도시철도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모하고 심사를 거쳐 최우수작 1점 등 6개 이름을 뽑아 시상할 계획입니다.
포항 북쪽 7번 국도 이용하시는 분들 요즘 피서철까지 겹쳐서 답답하실 겁니다. 신호등이 지나치게 많기 때문인데 공익성이 약한 개인 사업장까지 신호등을 달아서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좌회전 차량이 없는데도 신호등은 기계적으로 작동해 갈 길 바쁜 상하행 차량을 멈춰 세웁니다. 심지어 개인 사업장인 휴게소와 골프장 앞에도 중앙선을 끊어 신호등을 달아주었습니다. 바로 앞에 지하 통로가 있어도 굳이 신호등을 달아 7번 국도를 굼뜨게 만들었습니다. 신호등이 엉컥 많아가지고 그래서 현재 지금 차가 많이 막힙니다. 신호등이 쭉 연계로 되면 되는데 여기 막혀가지고 섰다가 저 가면 또 막히거든요. 이게 여기 저기 계속 막히니까. 포항 동지역을 벗어나는 흥해에서 영덕까지 40km에 신호등은 50개, 800m마다 1개 꼴인데 반해 포항 경주 구간 16km에는 5.3km마다 1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같은 7번 국도라도 포항 경주 구간은 지난 10년 동안 입체 교차로 설치와 선형 개선으로 많던 신호등이 3개로 줄었습니다. 7번 국도 포항 영덕 구간의 일일 통행량은 2만 4천여 대로 대구 경북에서 4번째로 많습니다. 요즘 포항에서 영덕까지는 1시간이나 걸리고 피서철과 주말에는 극심한 정체가 발생하지만 예산이 없는 데다 언제 완공될지 모를 고속도로와 중복투자 논란을 피하기 위해 당장 대책은 없는 실정입니다. 평면 교차로를 입체 교차로로 개선하려고 하면 한 개의 교차로당 약 사업비가 100억에서 200억 이상 소요되고 공사 기간도 약 3, 4년 이상 소요됩니다. 10여 년 전 4차로 확장 이후 예산을 투입하지 못한 국토교통부의 책임도 있지만 민원을 핑계로 마구잡이로 중앙선을 자르고 신호등을 남발한 지자체와 경찰의 책임도 큽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피의자인 82살 박모 할머니에 대한 대검찰청의 과학수사부 심리감정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은 감정 결과를 토대로 박 할머니 진술의 신빙성과 기소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혀 검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박 할머니의 심리 상태를 감정하기 위해 지난주 인지심리검사와 행동분석검사,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이틀 동안 실시했습니다.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회사 자산을 허위 양도한 사업주가 구속됐습니다. 고용노동부 대구 서부지청은 근로자 23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6억여 원을 체불하고 폐업 과정에서 체불임금 청산 노력 없이 실제로 운영하지도 않은 사업장을 부인 명의로 만든 뒤 회사 주요 자산을 허위 양도한 혐의로 농기계 제조업체 전 대표인 최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최 씨는 또 기계를 팔아받은 3억 6천만 원을 체불임금 청산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유용한 정황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 MBC가 기획으로 전해드리고 있는 대구 맛에 빠지다 순서입니다. 오늘은 치킨 프랜차이즈에 맥하면서 토종 브랜드가 특히 강한 대구의 외식 프랜차이즈를 소개합니다. 도성진 기자입니다. 무더운 여름 시원한 맥주와 찰떡궁합인 치킨. 전 국민의 대표 배달 음식이 된 이 치킨은 사실 30여 년 전만 해도 미국에서 온 프라이드 치킨이 전부였습니다. 닭 한 마리 쉽게 먹기 힘들었던 시절, 양념치킨을 처음으로 개발해 소위 대박을 터뜨렸던 윤종계 씨. 1980년대 초 대구 효목동 2평짜리 치킨집이 양념치킨 바람을 타고 전국에 1000개 넘는 프랜차이즈로 성장했고 지금의 프랜차이즈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주위에서 반대가 제일 많았고 그래서 제일 첫째 양념을 바른다 하는 게 손에 묻으니까 아니다. 장사가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손에 묻으면 맛있는 양념을 찍어 먹는다. 왜 이게 안 되느냐? 이게 대히트고 대박이었다는. 힘들게 얻은 양념 맛의 비법을 공개해 선의의 경쟁을 유도했고 대구에서 유독 대형 치킨 프랜차이즈가 많이 나온 밑거름이 됐습니다. 이런 치킨 프랜차이즈의 강점 때문인지 대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 토종 프랜차이즈 창업이 매우 활발합니다. 2013년 기준 대구의 토종 외식 프랜차이즈 브랜드 수는 215개로 전국 광역시 가운데 최고 수준입니다.
젊은 층을 겨냥한 퓨전 레스토랑과 커피, 피자, 맥주 등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고 최근에는 글로벌 브랜드도 대구를 잇따라 겨냥하고 있습니다. 다른 동남아 음식에 비해 향신료를 덜 쓰고 치킨, 카레, 면 요리가 많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말레이시아 음식. 이 말레이시아 음식을 전문으로 해 호주, 미국 등 해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이 글로벌 프랜차이즈 식당은 한국 1호점으로 대구를 선택했습니다. 글로벌 브랜드가 대구에 1호점을 낸 것은 아마 저희가 처음일 겁니다. 대구 분들의 입맛을 잡아야 한국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저희는 서울이 아닌 대구의 1호점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대구에서 성공하면 전국에서 성공한다는 속설이 이젠 프랜차이즈 업계의 공식이 됐고 대구 사람의 입맛을 잡는 게 외식업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경주가 여행 관련 민원이 가장 많이 접수된 국내 여행지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달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국내 여행 관련 민원 1,030건을 분석한 결과 민원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주시로 73건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주와 강릉, 해운대구 등이 뒤를 이은 가운데 민원 유형별로는 택시비 등 요금 관련 민원과 불친절, 쓰레기 문제 등의 순이었습니다.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가 어제 SK전에서 승리하면서 1위 자리를 굳게 지켰습니다. 어제 저녁 포항에서 열린 2015 타이어뱅크 KBO 리그 SK와의 시즌 9차전에서 삼성은 4안타를 몰아친 박성민과 1개 홈런 등 3안타를 뽑아낸 이승엽의 활약에 힘입어 14대8로 승리를 거두며 3연승을 달렸습니다. 한편 23경기 연속 안타 기록을 이어가던 구자욱 선수는 어제 경기에서 6번이나 타석에 올랐지만 안타를 뽑지 못해 기록을 이어가지는 못했습니다. 두 팀은 오늘도 포항에서 시즌 10차전을 펼치는데 대구문화방송은 이 경기도 저녁 6시 15분부터 라디오로 중계방송합니다. 의성군의회가 올해로 3년째 청소년 의정교실을 열고 있습니다. 지역 고교생들이 직접 후보자가 돼 지방선거의 전 과정을 치르고 모의의회도 경험합니다. 보도에 엄지원 기자입니다. 의성군의원에 출마한 앳된 얼굴의 후보자, 선거 유세가 뜨겁습니다. 무소속으로 출마한 또 다른 후보자는 공약 알리기에 공을 들입니다. 일단 노인 정책부터 말씀을 드리면 노인 복지 정책부터 말씀을 드리면 의성군의회가 주최한 청소년 의정교실로 방학을 맞은 의성 지역 고교생 28명이 참가했습니다. 이 학생들은 2박 3일 일정으로 모의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의 전 과정을 경험합니다. 후보자의 선관위 등록부터 거리 유세와 후보자 TV 토론에도 참여하고 당선 이후에는 조례 제정 등 군의회 활동까지 총망라합니다. 가까이에서 생생한 정치를 경험하는 만큼 학생들의 만족도는 높습니다. 꿈이 정치 쪽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구체적인 활동은 무엇을 하는지 궁금해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또 제 꿈에 한 발짝 나가서는 그런 느낌입니다. 저희 나이 또래에서 경험할 수 없는 선거라는 전교 회장 선거 같은 거 말고 저희가 직접 계획을 짜고 후보를 뽑고 저희가 투표를 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점에 있어서 굉장히 뜻깊었습니다. 김태일 영남대 정치외교학 교수 등 대구 경북학회가 주관해 3년째 열고 있는데 지방선거의 전 과정이 포함된 청소년 의정 체험교실은 도내 처음입니다. 청소년 눈높이에서 현실의 의성을 바라보고 또 지금 이런 체험교실을 통해서 의성의 맑은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체험교실이 된다 생각합니다. 의성군 의회는 열린 의회를 만들고자 의정체험교실을 매년 지속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100만 관람객을 돌파한 국립대구박물관이 광복 70주년을 맞아 이달 14일과 15일 이틀 동안 전시장과 주차장을 무료로 개관합니다. 이번 기간에는 여름방학 특별기획전인 드론과 함께하는 가상현실의 세계로와 야외 물놀이장, 특선 영화 상영과 별자리 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선보일 예정입니다. 경상북도는 경남 남해안에 올해 첫 적조주의보가 내려짐에 따라 동해안 적조 예찰과 양식어장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난해보다 닷새가량 늦게 적조주의보가 발령됐지만 이달 연안 수온이 상승해 적조 생물의 밀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적조 방제비 7억 5천만 원을 미리 투입해 관련 장비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군별로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양어장의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적조 예찰 결과를 어업인들에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더위 소식부터 전해드려야겠습니다. 어제 안동 기란의 경우 낮 최고 기온이 39.3도까지 올랐고 대구는 38.3도를 보이면서 1996년 이후 19년 만에 낮 최고 기온을 다시 기록했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올해 최고 기온을 기록하는 등 더위가 절정을 보였는데요. 오늘도 울진과 울릉도를 제외한 대구 경북 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무더위가 예상됩니다. 안동은 35도, 대구는 어제보다 2도가량 내려간 36도 예상됩니다. 또 바깥에 가만히만 있어도 더운 요즘 바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물을 더 많이 마시고 또 자주 휴식을 취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은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는데요. 점차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은 25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대구 36도, 청도와 영천 35도 예상됩니다. 남서 내륙 지역도 낮 기온이 35도까지 올라 폭염이 계속되겠고요. 봉화의 아침 기온은 18도로 꽤 선선한데요. 낮에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의성의 낮 기온도 36도 예상됩니다. 경북 동해안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울릉도의 낮 기온은 29도, 독도는 27도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1.5m로 일겠습니다. 전국의 피서지에는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화진은 29도, 협재와 경포대의 낮 기온은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입추 절기인 내일만 지나면 기온은 꾸준히 내림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